제가 40대 이제 중반이 됐잖아요. 가야죠.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게 너무 진지한 걸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함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좋은 남편이 안 되고 못 되고 좋은 아빠가 못 됐을 때 저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제가 좀 성격이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럼 나 우리 뭐 만나는 거야? 사귀는 거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겨요?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냥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어떤 눈빛인데요? 아니 대화를 하고 서로 자꾸 자주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약속을 잡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100일, 200일로 뛰면 어떻게 챙겨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고 이 사람과 좋으니까 지금 불타니까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불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예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 친구랑 그래도 만나서 좀 결혼하고 이러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배우자상이 막연하게라도 어떤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독립적?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좀 직업을 가지고 밖에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뭐 물론 매일 마주치겠지만 좀 연애하는 느낌으로 만날 수 있는? 아니 부부인데 마주친다고요? 마주치는 심지어 느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방을 따로 가지고 사는 건 어떨까? 신혼인데? 그러니까 따로 생활하자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금 뭐해? 뭐 문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이 술 한잔 할까? 저녁이나 먹을까? 이렇게 그냥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좀 다른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림이라. 약간 좀 독특하니까 네. 그 독특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좀 뭐 어쨌든 뭐 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뭐 기준 내지는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보고 경험한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좀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이런 게 좀 궁금하죠. 그쵸.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죠. 뭐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하셨고, 부모님이 6살 때 6살 때 이혼을 하셨고, 혹시 그때 기억이 좀 나세요? 사실 뭐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는지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싸우시는 그게 매일매일 좀 너무나 저에게는 좀 그쵸. 좀 공포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헤어지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물론 반대할 나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속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제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마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어머님이 4분이 계시거든요. 4분이요? 예. 친어머니 외에 이제 새어머니가 3분이.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혼, 3혼, 4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겪으면서 아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헤어지시고 나서 뭐 아버지랑 함께 살았나요? 아니면 어머니랑?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이랑 살다가 이제 어머님이 조금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 그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같이 있다가 그러다 이제 같이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이민을 미국에. 이민을 갈 때 아버님이 첫 새어머니하고 또 헤어지시면서 사실 아버지와 저랑 이제 누나만 같이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이유 같은 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셨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재혼을 하실 때 어떤 설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 같아요. 새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친어머니하고도 뭐 많이 다투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그 재혼, 3혼, 4혼 하신 분들하고는 좀 안 다투고 잘 지내셨어요? 많이 다투셨어요. 거의 근데 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술을 드시면 아버님이 조금 이제 말이 조금 거칠어지시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술을 드실 때는 좀 피해 있는.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뭐 밉기도 하고 정말 왜 저렇게 술을 매일 드셔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좀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친구들 집에 가서 거의 매일 저녁을 먹고 좀 밤늦게 10시 좀 넘어서 아버지 주무실 때쯤. 그쵸. 이제 거의 주무시기 직전에 들어와서 거의 매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집안 평면도. 네, 윌라드 프릭의 자기애로의 여행이라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데서 제가 조금 착안을 해서 우리 토니 씨한테 집안 평면도를 좀 그려보시라고 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미국. 네, 미국에서 네. 처음으로 산 집.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X가 있고 이거는 뭐지? 그 체크가 된 게요. 이렇게 빨간색. 제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이제 X가 된 곳이 거의 들어가 보지 않았던, 활용하지 않았던. 네. 근데 사실 거실은요 네. 새벽에만 이용했어요. 왜요? 다 이제 주무실 때 새벽에 혼자 이제 좀 새벽에 혼자 TV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토니 씨 방에만 거의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거의 네. 저는 지금도 방에서만 삽니다. 아, 그러세요? 집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집에 발을 잘 못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결혼하셨던 새어머니는 원래 자녀분이나 이런 분은 없으셨었어요?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그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성인이 되면 보통 이제 밖에 따로 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명절 때 되면 이제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멀리 지내신 것 같아요. 가깝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제가 지금. 그게 좀 토니 씨의 마음속의 아버지는 토니 씨의 그 기준으로 좋은 아버지였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토니 씨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잘 키워주셨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께 있지만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크게 의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우리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애착에서의 착은 붙어 있는 걸 의미해요, 착. 그런데 토니 씨는 그 당시의 성장 과정에서는 어머니하고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하고는 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까이 붙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깝게 착을 하는 데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특별히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개념인 거죠. 이렇게 잘 지내는 아주머니. 우리 보통 자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날씨가 그래요, 그럼 학교 잘 다녀, 그럼 그럼요, 요즘 어떻게, 약간 이제 그런 정도로 특별히 나쁘게 지내진 않지만 딱 착이 돼서 굉장히 마음으로 안심을 하고 의지를 하고 이러던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니 씨한테 있어서의 안심과 안정을 주는 착은 프렌드, 친구들. 그래서 지금도 그들과 착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좋았던 기억도 좀 있으시죠, 아버지하고? 그럼요. 네, 들어볼까요? 술을 같이 마시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대화를 텄던 것 같아요, 편하게. 왜냐면 일단은 좋아하는 안주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면 또 술 좋아하시고, 저도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같은 남자로서 조금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술 먹으면서, 예전엔 사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정말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그때 내가 이런 거예요 라고 좀 대받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저를 좀 편안한 친구처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알겠구나. 이래서 드신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한 시점이 좀 늦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빨리 이해했다면 진짜 아버지와 좀 더 좋은 대화, 좀 더 깊은 대화,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거를 알게 된 게 되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이 집에 있어요. 제 방에 있는데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해했으면 아버지가 조금 더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네. 두 분이서 술 한 잔 같이 하고 술 친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왜 혼술을 그렇게 혼술 매니아인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됐다고. 결국에 아빠 나도 그렇게 됐어요. 이건 뭐 부전자전이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하시는 면이 많아지셨어요. 나이도 그렇고 또 토니 씨가 직접 경험하면서 아,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많아지셨는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쭉 기억을 보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도 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단 무서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착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렇게 탁 편안하게 붙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애착에 어찌됐건 조금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손상된 애착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가 우울, 또 공황장애, 불면증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 들켰네요. 아, 그러세요? 다 들켰습니다. 너무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제가. 풀어나 보시죠. 네.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H.O.T라는 그룹으로 굉장히 큰 이제 뭐 인기와 뭐 명예와 이거를 갖게 됐는데 솔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한 건 뭘까? 내가 이룬 건 뭐지? 물론 뭐 팀이 이뤘고 다 했지만 이건 너무 많은 조력자들과 너무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이룬 거지. 사실 내가 과연 실제로 난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 들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업에 집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복 사업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정말 대박 나지 않았어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죠. 근데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루고 났더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지? 왜냐면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삶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나는 되게 쓸데없는 집착을 했구나. 내 열등감 때문에. 이제 그런 막 혼자 자괴감이 들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 집착은 손상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니 씨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 주제에 집착을 한 거죠. 성공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뤄도 이 집착은 손상된 애착이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마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쩌면 토니 씨한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가깝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부모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가 내가 부모가 돼서 나의 아이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80 내지 90% 그대로 작동되어 행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관계를 되짚어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을 하든 아니면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나의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잘 알아갈 때 후천적으로 안정된 여러 가지 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니 씨한테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해 볼 때 술이라는 매개체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토니 씨의 마음 안에는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싫었다고요. 아버지가 술만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술 드신 것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걸 내가 닮았어. 말 그대로 배드 블러드야. 이 혈통 안에 이런 면이 있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지금까지 뭐 피를 속일 수 없다, 피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혼술을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 술을 먹으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똑같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근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크죠. 자, 그러나 토니 씨는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출발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인생의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도 다를 겁니다. 토니 씨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되게 모르겠어요. 이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정말 굉장히 저한테 큰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뭐 노력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네요.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야죠. 사실은 저는 이제 토니 씨에게 어떤 걱정이 좀 됐었냐면요. 본인의 건강을 안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저도 그게 항상 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위해 뭐 사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안 들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그거는 형돈 씨나 윤주 씨나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0.001초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나의 어떠한 안위, 안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유일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누가 날 좋아해주든 좋아해주지 않든 나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우리 엄마 아들이지 뭐 이런 거를 단단하게 느끼기에 너무 상황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토니 씨가 토니 씨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우주의 유일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는 나야. 이제 이런 거가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떨 땐 타격을 받죠. 어린 토니는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좀 드는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토니 씨는 우주의 유일한 한 명인 토니안, 그리고 토니 씨의 인생은 아버지와 다를 겁니다.